네, 반갑습니다. 8월 1일 금요일 마감 시간입니다. 자, 세제 개편 때문에 주가가 급락했다 이런 얘기들이 돌고 있죠. 네, 물론 영향이 있을 겁니다. 양도세 그리고 배당소득세에 대한 과세가 조금 높게 책정이 됐죠. 그래서 좀 실망감이 나왔다 이런 얘기들 아침에 이야기해드렸죠. 뭐 정책에 대한 부분들에 대한 좀 실망 이런 것들이 당연히 나올 수 있는데 그것 때문에 폭락했다 이렇게 생각하기는 좀 애매하죠. 하지만 확실히 시장의 악재는 맞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부분들이 주가를 끌어내렸다 이것도 어느 정도 맞는 얘기입니다. 근데 요거는 이제 주가를 조정시키기 위한 하나의 빌미로 작용했을 뿐이다 라고 생각하시는 게 더 맞습니다. 그래서 이런 내용들을 우리가 대충 알고 있어야 되겠죠. 왜 이렇게 내렸냐? 도대체 이게 무슨 일이냐? 이런 거에 대한 부분들 우리가 참고를 하셔야 되니까요. 일단 조정을 받아야 되는 시점이 있었는데 그것이 계속 하루 이틀 뒤로 미루다가 이번에 세게 나온 것이다 라고 생각하는 게 맞아요. 그리고 외국인과 기관의 대량 매도가 한꺼번에 쏟아지면서 어떤 빌미를 찾고 있었는데 그 빌미가 지금 드러났다, 지금 나타났다 이런 식으로 판단하시면 될 것 같죠. 자, 어쨌건 시장은 투매성 매도 때문에 급락세를 보였고요. 대부분의 종목이 크게 떨어졌습니다. 방어가 될 수 있었던 종목들조차도 밀려나는 모습이었기 때문에 굉장히 안 좋았고요. 오늘 장중시황에도 설명드렸지만 추가적으로 더 하락할 수 있기 때문에 일단 조심하자, 매수하지 말고 기다려라 이런 말씀 드렸습니다. 지금 같은 시점에서 매수를 막 더 진행을 하려고 진행하시는 그런 분들도 계시던데 투매에서는 매수 접근하시는 게 아닙니다. 기다리셔야 돼요. 그리고 충분히 하락한 것을 확인하고 그래서 반등 시점에서 매수를 하셔야 되겠죠. 우리가 이미 현금을 많이 준비했잖아요. 그동안 리스크 관리 해야 된다 말씀 계속 드렸죠. 충분히 매도하고 또 기다려왔던 조정이잖아요. 하지만 기다렸던 조정도 맞으면 아파요. 아프긴 한데 그래도 다 들고 있었을 때 얻어맞는 것보다 지금 이게 훨씬 낫다라는 식으로 얘기를 해드릴 수 있는 겁니다. 이 부분들이 굉장히 중요한 거죠. 준비를 한 것과 하지 않은 것. 자, 하지 않은 상태에서 얻어맞으면 대응 자체가 어렵지만 대응을 어느 정도 해놓은 상태라면 좀 덜 맞은 상태에서 현금을 가지고 준비가 될 수 있죠. 그래서 이제 반등 포인트가 나올 때 어떻게 대응을 해야 되는지 그런 것들을 이제 연구하시면 되지 않을까 보여집니다. 자, 차트 한번 보도록 하죠. 종합주가지수 보시면 코스피 지수가 3.88% 이거 미쳐버린 하락이죠. 자, 아침에 말씀드렸던 내용은 여기 21선 깨고 내려가는 모습이고요. 아래쪽 지지선이 얼마였죠? 3060포인트 정도 요 정도인데 당연히 나오겠죠. 추가적으로 더 하락한다고 보셔야 됩니다. 자, 지금으로서는 이제 3000포인트를 이탈할 수 있겠다는 생각이 좀 일단 있거든요. 그래서 2900포인트 초입 정도까지 하락 포인트를 열어놔야 되지 않겠는가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정도면은 한 6% 정도 지수가 더 빠질 수 있는 상황이라서 오늘 뭐 레버리지나 뭐 이런 거 다 팔았잖아요. 레버리지도 지난번에 매도했는데 보세요. 이게 8% 하락합니다. 매도 안 했으면은 큰일 날 뻔했죠. 자, 그 다음에 오늘 저기 타겟 위클리 커버드 콜 이런 것들 주가 떨어지면 당연히 빠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1% 2% 뭐 배당 이런 거 챙기려고 하지 마시고 수익 났을 때 챙기고 넘어가는 거 굉장히 중요한 거니까 이 부분. 그리고 뭐 대덕이라든지 LX 인터내셔널 이런 거 고배당 종목들 이거 안 팔았으면 어떡할 뻔했어요. 근데 수익을 크게 지켰는데요. 이런 거 있었고 S&T 모티브 이런 거 더 추가적으로 오후에 더 하락을 했기 때문에 매도한 종목들이 상당히 그래도 좀 위안을 준 것 같아요. 그리고 좀 현금을 확보했죠. 수익금을 챙기고 현금을 확보했기 때문에 이러한 내용들이 상당히 도움이 됐을 거라 생각합니다. 자, 그리고 코스피 지수는 일단 추가적으로 더 떨어질 수 있다. 그리고 오늘 결과적으로는 또 밑으로 빠지면서 마무리됐기 때문에 좋지 않다는 거. 마지막에 외국인 매수 좀 들어왔지만 이거는 뭐 거의 의미 없고요. 자, 코스닥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죠. 계속 하락하면서 오늘 바이오 쪽도 엄청 크게 내렸습니다. 그래서 그동안 팽배하게 들어왔었던 신용 물량에 있었던 그런 종목군 대체적으로 좀 낙폭이 좀 크게 나타났다 보시면 되겠고, 특히 가장 타격을 입는 것은 이제 고점권에서 떨어진 종목들이에요. 이런 종목들 추정하면서 계속 매수하다가 크게 한번 당하는 수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 반드시 조심하셔야 됩니다. 여러분들이 절대적으로 주의해야 되고 절대적으로 조심해야 되는 것이 바로 고점권에서 추락하는 포인트거든요. 아래쪽에서 물렸다면 내려가더라도 지지선이 가까이 있기 때문에 괜찮은데 위에서 물려버리면 지지선이 멀리 있기 때문에 제법 큰 폭으로 연속 하락성을 보일 수가 있습니다. 이런 부분들 꼭 체크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수급 동향 보시면 오늘 외국인 기관 합쳐가지고 1조 6천억이 넘습니다. 개인들이 1조 6천억 매수가 들어왔지만 지금 금융투자가 4,600억, 그 다음에 투신도 만만치 않죠. 사모펀드 2,800억, 뭐 그냥 다 갖다 팔았다고 보시면 되는 모습이고요.
연기금은 말씀드렸다시피 주가 떨어진 시점에서는 방어가 되기 때문에 매도가 진행되진 않습니다. 자, 그 다음에 외국인들은 선물, 현물 다 같이 팔아먹었고요. 합쳐가지고 1조가 넘네요. 어마어마한 물량입니다. 코스피 쪽에서만 6,500억 순매도가 나타났다는 거 주목하셔야 되는 내용이고요. 시중 상위 종목들 한번 볼까요? 네. 두렵네요. 네, 오늘 올라온 건 하나오션, 요거 하나입니다. 하나오션 혼자서 올라갔고요. 자동차 같은 경우는 특별히 문제될 건 없어요. 외국인들이 마지막에 매수를 더 들어온 게 이제 현대차 이런 것들이기 때문에 특별히 문제될 건 없습니다만, 그래도 얘네들도 낙폭을 조금, 네, 키워서 만들었다는 거. 자, 그리고 나머지는 뭐 거의 처참하죠. 네, 처참할 정도로 무너졌습니다. 그래서 요 부분들 굉장히 좀, 부담스러운 요소로 작용되고 있고요. 하이닉스가 5.6%에 삼성전자도 무려 3.5%나 하락했습니다. 삼성전자도 많이 올라서 좀 떨어질 것이다 라고 전망을 해드렸었는데 훅 들어오네요. 이게 포지션이 65,000원 정도 나와 있기 때문에 삼성전자도 하루 정도 더 빠질 수 있다. 그러면 지수가 같이 동반 하락을 보일 수 있는 가능성이 있겠죠. 자, 이럴 때 올라가는 종목들도 있겠지만 그렇지 않은 종목들도 네, 상당히 많다는 거. 거의 대다수의 종목이 그렇죠. 그래서 지금은 올라가는 종목 하나를 보고서 놔둘 것이 아니라 이렇게 하락하면서 포지션이 망가지는 종목들, 이런 것들 조심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추가적으로 하락하는 포인트, 이런 내용들을 조심하시고, 주가가 이제 추가적인 하락을 보이게 되면 고점권에서 있었던 종목군들이 낙폭을 빠르게 확대하면서 이격을 좁혀 나갈 수가 있거든요. 이런 자리들 반드시 조심하셔야 됩니다. 자, 코스닥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예요. 알테오젠, 에코프로비엠 뭐 등등등 다 빠졌고요. 특히 이제 그냥 뭘 특정할 수가 없어요. 뭐 기본 5%, 4% 이렇게 빠져버렸기 때문에 뭐가 더 나빠요, 뭐가 더 좋아요 구분 지을 수도 없는 정도의 주가 하락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냥 투매성이죠. 투매성 물량이고 그냥 이것저것 다 던지는 거죠. 그래서 이런 형태의 모습이 나타났다. 이럴 때는 현금이 제일 좋죠. 네, 그래서 우리가 그동안 7월 달에, 네, 시장이 올라갈 수도 있다라고 생각되는 과정에서도 계속해서 팔아먹은 물량들을 보면, 제가 가지고 있는 포트폴리오의 거의 절반 정도를 팔았더라고요. 그러니까 그 정도 매도를 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남아있는 것들이 때려 맞으니까 굉장히 좀 피곤한, 네, 그런 오늘 하루를 보내긴 했는데, 실질적으로 보게 되면은 계좌 전체의, 네, 손실률은 지금은 오후에 더 확장이 돼 가지고요, 한 2%가 조금 넘는 것 같거든요. 네, 아침보다 좀 더 나빠졌어요. 아침에는 한 1.5 정도였는데 지금은 2% 조금 넘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현금 확보해 놓은 것들은 변하지 않죠. 그렇기 때문에 걔네들은 그냥 유지가 돼서 실질적으로는 확실히 줄어든 리스크를 우리가 가지고 있기 때문에, 또 현금을 가지고 나중에 쓸 수 있다라는 것은 상당한 축복적인 내용이 아닐까라고 생각이 좀 드네요. 네, 자, 매매 동향 한번 매매 동향 봤죠? 네, 등락 현황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등락 현황은 아침보다 나빠졌어요. 38개 상승이고요. 885개 하락입니다. 자, 코스닥 쪽은요, 153개 상승이니까, 야, 이렇게 되면은 200개가 안 되네요. 상승 종목이요. 그 다음에 하락 종목은 1535개. 무지막지하네요. 그래서 지금은 이제 2400개가 넘죠. 2400개 넘는 종목이 오늘 하락세를 보였다. 그냥 다 빠졌다 보시면 되겠네요. 네. 자, 상승률은요, 네, 대한조선이 오늘 84%대 상승이고요. 스피어, 우양이 상한가 들어가 버렸네요. 우양이 올라갔어요. 네, 그리고 HVM, 얘네 두 개는 일단 아침부터 올랐어도 부분이고요. 풀무원, IEA, 인포바인, NK, 플리토 등등등이 있는데, 실제로는 인버스 쪽이 많이 올라가는 모습이었고요. 네, 제외하고 나면은 10개도 안 되네요. 오늘 상승 종목은 10개 정도 되나요? 10개가 안 되는 것 같은데, 네, 그 정도 나오는 것 같아 보입니다. 상승 포인트는 0.76이고요. 네, 그것도 다 ETF가 작용하고 있어서 종목은 0.76도 안 되는 것 같습니다. 하락률은요, 글로벌 텍스프리 하한가 마감됐고요. 풍산, 마이크로 컨텍솔 등등등 해가지고 오늘 이것저것 골고루 다 빠져버렸고요. 9% 이상 하락한 종목이 41개인데 ETF가 많이 있어서 실제로 많이 떨어진 종목은 20개 정도 되는 것 같아 보입니다. 네, 그 다음에 쭉 내려보시면 6.05네요. 그러면 마이너스 5% 넘죠. 네, 그냥 여러분들이 포트폴리오를 유지하고 있었다면 마이너스 5% 정도 오늘 봐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계좌 마이너스 5% 정도면 오늘, 네, 시장 평균입니다.
근데 계좌를 조금만 리스크 관리를 조금만 하셨으면 확실히 하락률이 줄어든다는 것을 알 수 있겠죠. 2% 정도 마이너스면은 해볼만 하거든요. 근데 조금 아쉬운 부분 좀 있네요. 자, 아무튼 리스크 관리가 좀 필요하다. 그 정도 그냥 보시면 되겠고, 자, 매매 동향 보시면 오늘 좀 약간 특이한 부분이 좀 있습니다. 오늘 기관적 매수는 거의 없긴 한데 하나오션, 삼양식품 그리고 파마리서치 정도 매수 들어와 있고요. 나머지는 거의 뭐 그냥 없다 보시면 되는데, 대한조선 같은 경우는 원래는 신규 종목은 매도가 나오는데 오늘은 기관이 매수가 좀 들어와 있어요. 자, 매도는 삼성전자, 하이닉스, 이쪽은 투신도 같이 포함되고요. 금융주도 같이 포함됩니다. 주가 하락에 대한 베팅을 하고 있는 거죠. 두산 에너빌리티, 하나 에어로스페이스, 한국전력 등등등으로 매도가 나와 있고요. 매도가 압도적으로 많은 상황입니다. 이쯤 되면 거의 뭐 프로그램까지 동반시켜가지고 비차익 매도 갖다 던졌다라고 보시면 되겠죠. 외국인들은 현대차를 가장 많이 샀어요. 400억 정도 매수 들어와 있고요. 한국전력, 미래에셋증권, 근데 미래에셋증권 이거 안 좋죠. 지금 고점권에서 내려가는 종목들이 다 안 좋아요. 이런 식으로 떨어지게 되면요, 뭐 금융주 섹터 이런 것들이 전부 다 실망감을 떨고 있는 상황이라서 단기적 반등 나오더라도 좋지 않을 수가 있습니다. 이런 부분들 각별히들 조심하시기 바라고요. 두산 에너빌리티 역시 매도가 많이 나오네요. 하나 SK 하이닉스, 하나 시스템, 하나 에어로스페이스 등등등 매도가 많이 나오고 있고요. 삼성전자 쪽에도 매도가 좀 있는데 얘는 그동안 많이 산 거에 비해서 매도가 얼마 없죠. 반등 바로 나올 수 있습니다. 얘네들은 조정 포인트만 잘 보시면 다시 올라갈 거라 생각하시면 되겠죠. 그 외에 종목들 뭐 대체적으로 좀 조심해야 되는 것들, 뭐 오늘은 뭐 그냥 다 조심해야 되는 것들이었고 매도가 많이 나오고 있어서, 자, 지금은 이제 이런 생각을 하셔야 될 것 같아요. 코스닥도 4% 하락했죠. 코스피도 지금 4% 가까이 하락했죠. 기다리던 조정인데 준비를 했느냐 안 했느냐에 따라 이 시비가 좀 엇갈릴 것 같아요. 오늘 이 리스크에 대한 준비를 그동안 장이 올라올 때 꾸준하게 진행을 해왔고 여기에 대한 경계심을 가지고 있었다라면 여러분들이 이 부분들에 대해서 이제 기다리던 조정이 오니까 와, 드디어 현금을 쓰면 되겠다, 이제 기회를 노릴 수 있는 포인트가 나오게 될 거고, 만약에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대비가 전혀 안 돼 있다라면 지금 물려 있는 상태로 끌려 내려가는데 추가적인 하락이 나타났을 때 손실이 커질 거거든요. 자, 그러면 대응 자체가 안 돼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내가 위에서 물렸는데 내려갔어. 그럼 이제 손실이잖아요. 손실인 상태가 커지었어. 그런데 나는 금액이 지금 주식으로 꽉 차 있어. 뭐 예비금이 하나도 없어. 준비를 하나도 안 했어. 그렇게 되면 이거를 그냥 다시 반등 나올 때가 기다릴 수밖에 없어. 왜냐면 돈이 없기 때문에. 근데 여러분들이 어느 정도 매도를 해놓고 있다고 한다면 주가 떨어질 때 추가 매수를 하든 아니면 새로운 종목을 사든 기회가 될 수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리스크 관리에 대한 부분들은 장이 뜨거울 때 조금씩 해놓으시고 타이밍이 올 때마다 해주시면 정말 좋죠. 자, 이 부분들이 진행되지 않았다면 조금 안타까울 것 같아요. 하지만 여러분들은 준비 다 하고 잘 하셨잖아요. 그죠? 준비 잘 하셨을 거라 생각하고, 이게 하루 이틀 얘기한 게 아니라 거의 한 달여에 걸쳐서 제가 매도한 종목들 계속 말씀드리고 이렇게 해서 이렇게 한다 등등등, 이 현금을 많이 갖고 있어야 된다, 그런 얘기 많이 해드렸잖아요. 그런 부분들이 이제 그래도 여러분들에게는 조금은 도움이 되셨으리라 생각해보고, 이제 그 현금들을 가지고서 이제 주가 반등할 때 그때 좀 잡아보자고요. 투매가 시작될 때는 일단 매매를 진행하시는 게 아니고요. 투매가 끝나고 주가 반등 나올 때, 그럴 때 현금을 조금씩 쓰시면 아마 좋은 결과가 있을 겁니다. 자, 그때까지 일단은 좀 잘 버티시고요. 현금 꽉 붙들고 계시기 바랍니다. 아시겠죠? 자, 주말 잘 보내시고요. 저는 내일 종목 진단으로 다시 올게요. 고맙습니다. 본 방송에서 제공되는 모든 정보는 투자 판단의 참고 자료이며 투자의 최종 책임은 본 방송을 이용하는 본인에게 있습니다.